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2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30분 문항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문항도 앞서 문항과 마찬가지로 교육 사회 파트 중 하나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학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주장이다. 가와 나가 나타내는 개념이 무엇인가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회학 파트도 충분히 서술형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가를 살펴보자면 학교에서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학생과 학업 사이의 관계는 위계적 노동의 분업을 그대로 본뜨고 있다. 자본주의 기업체의 노동 분업처럼 학교 제도도 정교하게 구분된 위계적 권위와 통제 체계를 가지고 있고 경쟁과 보상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볼스와 진티스가 제시한 대응 원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대응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 체제와 학교의 사회 체제가 대응을 이루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를 보자면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 관계의 재생산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 이는 가족, 교회, 학교, 언론, 미디어 등에 의해서 자본주의 생산 관계 유지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등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종교가 혹은 교육기관이 자본주의 생산에 필요한 어떤 지식, 기술, 태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학교는 자본주의 사회에 복종하는 순치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핵심 장치로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뭔가 그 사회에서 종속되고 있는 특정한 이념, 즉 이데올로기를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이데올로기에 따르게끔 만드는 기구.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적 기구죠. 학교가 이데올로기적 기구로서 그 사회에 유지되고 있는 어떤 핵심 개념 체제를 유지 종속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거죠. RT세가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응 원리랑 이데올로지 기구라고 해서 답을 쉽게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대응 원리라고 하든지 이데올로기적 기구라고 하든지 이러한 장치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불평등을 재생산해내고 혹은 그 사회 체제를 다시금 그 사회에서 중심된 체제가 유지되고 존속되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대응 이론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대응 이론은 이렇습니다. 학교가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재생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 교육의 체제와 경제적 생산 체제가 서로 상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면에서 상응을 하냐 크게 네 가지로 보는 거죠. 교육과정 결정권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직무에 대한 대응이나 결정권이 전혀 없죠. 근데 전혀 우리 노동자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결정권이나 대응권이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학교에서부터 이미 아이들이 그렇게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은 수업 내용을 배울 때 자기네들이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통제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교육 과정에서 그것을 습득하고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현재는 이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학생들의 선택권이 반영된 거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일단 그거는 아직 현실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의 관점을 봤을 때는 여러분도 생각나시겠지만 그냥 학교에서 정해준 교육과정 그대로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배우는 당사자 입장에 어떤 영향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학생은 미성숙한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의 어떤 생산 체제에 대해서 전혀 모순점을 못 느낀다는 거죠. 두 번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이 외적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듯이 학습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 성적, 졸업장 이거 학습 결과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단을 강조하게 되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노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배우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수단으로 전락해서 우리가 그것을 습득하고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분할 노동이 분할되어 있듯이 학습자의 지식 또한 분할되어 있어 총체적 업무를 가지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체계들이 다 분산돼 있다는 거예요. 뭔가 통합해서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교과목 간의 경계선이 뚜렷하고 그 안에서 배워야 될 핵심 내용으로 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총체적 안목을 가질 수 없고 가지기 힘들고, 마찬가지로 그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을 할 때도 총체적인 안목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그렇게 바라보는 것, 즉 총체적 안목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즉 자본주의 사회 체제에서 노동이 분할되어 있는 게 이미 학교에서 똑같이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회에서의 어떤 자본주의 생산 체제를, 자본주의 어떤 사회 체제를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단계, 생산 현장에서 직급별로 단계가 있듯이 학교에서도 학년에 따라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단계, 위계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왔을 때, 학교를 졸업하고 그 생산 현장에 투입됐을 때 이렇게 계급화, 단계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즉 이렇게 자본주의 생산 체제와 경제적 생산 체제와 학교의 사회 어떤 현상의 체제, 이게 대응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생산 체제가 내재화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것을 학교가 담당해준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알티스의 이데올로기적 기구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